사장 쪽을 이제 회기는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심플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또 이상해져, 회기도. 근데 회기는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그 갈톤이라는 아저씨가 그 부모의 키하고 자식의 키에 대해서 했는데, 큰 부모 키의 평균이 큰 쪽은 점점 작아지고, 애들은 좀 그거보다 좀 예상보다 좀 작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쪽은 커진다. 그래서 평균으로 간다. 뭐 그런 의미로 회기라고 했다 그랬죠. 86년에 이제 이 아저씨가 논문을 먼저 발표했던 거고, 여기 방식은 요거죠. 여기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이제 입력값에 이제 어떤 그 코에피션트, 개수를 이제 뭐 요 입력값이 여러 개 될 수도 있고요. 개수로 해서 요거를 예측하는데, 예측한 거랑 이렇게 해서 예측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요거를 뭐 잔차, 뭐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귀선이 잘 맞으면 얘는 일종의 랜덤 형식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해서, 랜덤 분포는 어쩌죠? 랜덤 분포는 이제 제로를 중심으로 이제 약간 그 정규 분포를 이루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이론상 그런 거고, 이제 그 요게 정규 분포가 되면은 이제 그 회귀선이 이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회귀 직선은 이제 그 예측하면 보통 직선으로 나오고, 실제 값은 이제 이 회귀 직선 요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뭐 적합값이라 그랬는데, 예측값 fitted value 또는 fit이라는 펑션을 써서 이제 뭘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측값이고, 얘들은 실제 그 관측값이고, 잔차를 구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수직으로 y값의 차이만 봐잖아요. y값의 차이만 보는데, 그냥 생각하면 어떤가요?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려야 될 것 같지 않나요? y값의 차이, 일단은 y값의 차이하고 수직으로 내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회귀선에서는 요 y값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요 y값의 차이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용어들이 이제 뭐 반응 변수, 그러니까 리스폰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 변수라고 해야 될지, 종속 변수란 말이 좀 더 익숙한 것 같고요. 목표, 얘를 이제 예측할 거다. 독립 변수는 얘를 예측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 레코드라는 건 한 라인 샘플 데이터 하나하나씩 다 레코드인 거고, 그 다음에 절편은 y절편 아시죠? 직선의 그 y축 만나는 값. 회귀 계수는 요 각 x 값 앞에 붙어 있는 그놈들이 회귀 계수였던 거고요. 얘가 코에피션트로, 영어에서는 코에피션트, 우리말로 회귀 계수 뭐 그렇게 하고, 적합값은 예측한 값, 잔차는 아까 얘기했고, 최소 제곱, 그 라인을 구할 때 최소 제곱법을 쓰거든요. 최소 제곱이란 건 뭐냐 하면은 요 잔차들을 제곱한 게 가장 적은 값이 되도록 요게 이제 기울기를 정한다 이거죠. 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요. 그 일반적인 리스트 스퀘어. 이거 말고 오디너리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오디너리 말고. 토탈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토탈 리스트 스퀘어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직선이 이제 제일 짧게 되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쪽 축이 관심 있는 거지 이쪽 축이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 축이 관심 있는 건 아니라서 OLS를 쓰죠. Ordinary Least Square. 그래서 이 회귀선을 하면은, 일단은 리그레션은 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측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설명에도 조금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귀선이 잘 나오면은, 얘랑 얘는 상관이 있겠구나, 그런 얘하고 상관관계 같은 거를 이제 좀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예측할 때도 좀 쓴다 이거죠. 심플, 요거 저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뭐 그림은 금방 나오죠.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가 요 선만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여기다가 그 원래 값을 찍어보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0, 390, 0, 410, 0, 430 요거 점을 찍으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플러스
GOM 포인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얘가 찍히겠구나. 얘가 찍히겠죠. 얘가 찍혀서 실제 데이터가 안 찍히죠. 그럼 실제 데이터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요 DF 모델은 요거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 이제 어디 갔죠? 실제 데이터는 렁에 있죠. 렁의 걸 여기다 같이 찍어줘야 되겠죠. 자, 렁의 걸 같이 찍어주려면은 여기 아까 그 노출량 배활량에다가 이제 뭐 여기 라인을 컬러로 여기 블루로 하긴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요걸 쓰는데 요 데이터를 쓸 거면 그냥 하는데 데이터를 렁을 쓰고 싶어요. 이번엔 요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렁을 쓰고 싶어. 렁. 그다음 거기에 렁에 있는 익스포저하고 이제 펍 그러니까 폐활량 요거를 이제 그 포인트를 찍어줘라. 그러면 이게 렁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그 한 그래프에 찍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것만 쓰면 그런데 디폴트로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거죠. 근데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쓰고 싶을 땐 데이터 이퀄 해서 집어여주면은 여기 한 화면에 나오죠.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저기 155페이지 보면은 거기 그 레지듀얼을 이제 찍어놨잖아요. 레지듀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y 값 요 xy에서 여기 xy로 그 선을 그려야 되겠죠. 선. 근데 점선을 그려야 돼.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선의 타입을 결정해 주는 거. 색깔이랑 그걸 이제 결정해 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다 하나 추가한 게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라는 놈이 있어요. 세그먼트. 라인을 쭉 긋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만 요런 것만 긋겠다 이거죠. 요렇게만. 그러면은 세그먼트를 쓰고 세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점하고 끝점. 시작점은 이미 이제 여기서 그 시작점은 정해져 있어요. 시작점은 여기 요 점에서 시작하는 거고 요 점은 어디다 있냐면 이미 그 요 앞에 디폴트로 여기 디폴트로 들어있는 요게 얘들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 끝점은 뭐냐면은 끝점이 이제 요 시작점에서부터 여기니까 여기 xend는 여기 동일하고 x는 동일하잖아요. x는 동일하고 y 값은 뭐냐면은 모델 그 fitted value에는 뭐가 들어가면 요 점이 찍혀 있어요. 요 점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델에 여기 보시면은 프리딕트 하면은 좀 나오긴 하는데 모델에서 달러 하면 fitted value가 있고 달러에서 레지듀얼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델 하면서 이제 그 예측값하고 이 잔차가 다 이제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모델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은 모델하고 달러에 보시면은 저기 뭐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볼걸요. 아니면 여기다 스트럭처 모델을 하셔도 str 괄호해서 모델 하셔도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와요. str하고 모델 하면 뭐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요 fitted value까지 y 값 end는 여기다 이거죠. 시작은 폐활량 실제 데이터 값에서 여기까지 세그먼트를 그리는데 컬러는 레드고 라인 타입은 다티드로 이제 해줘라. 그럼 요 세그먼트들이 그려지는 거죠. 여긴 뭐 실선처럼 보이죠? 여러 개가 점이 있어서 비슷하게 점이 있어서 얘들은 중복돼서 점이 찍히다 보니까 여기는 마치 실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요 AES 그러니까 X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Y축만 바꿔서 라인으로 그려줘. 여기 그 세그먼트는 시작점은 여기 있으니까 끝점은 Xend하고 Yend만 그 X 값 Y 값은 이거고 그 X에 끝나는 점만 바꿔주겠다. 원래는 이게 4개, 세그먼트는 4개를 이제 줘야 돼요. X, Y, X, Y. 다시 말해서 XY, Xend, Yend.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XY가 여기 디파인드 end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X를 Y를 같이 넣으셔도 똑같은데 이미 한 거는 이제 다시 뭐랄까 지정을 안 한 거고요. 아이고 뭐야 이게
그래프 잘 그려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지플랫 같은 거 연습하시면은 이런 그린 거, 그래프 그리는 거 같은 게 좀 그 손이 좀 익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OLS,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요 거리를 보느냐, 토탈 리스트 스퀘어, 뭐 이렇게 해서 그 요 거리를 보느냐. 근데 회귀 쪽은 우리가 예측할 건 y 때문에 y의 차를 이제 보는 거고요. 거리, 직선의 거리 같은 걸 이제 뭐 그 분류 같으면은 이제 TLS를 쓰는 게 좋겠죠. 분류는. 분류할 때는 이 분류를 하는 그 선을 찾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포팅 벡터를 찾는다 그랬을 때는 TLS 거리, 그 디스턴스를 이제 그 최대화하는 게 좋겠죠. 최대 요 값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OLS로 해갖고 스퀘어 요 최소값 요걸 최소값으로 해서 그 선을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 자체가 뒤에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특이값에 민감해요. 평균이든 그런 게. 그래서 어떤 놈이 아주 큰 값, 여기 아주 큰 값이 있어. 그럼 요 기울기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는 뒤에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그게 특이값을 C라고 생각되면 제외해서 예측하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귀 분석하면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이제 그 익사자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나면 익사자가 막 늘어나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과관계다라고 생각하면은 익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을 안 팔아야 되겠네.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줄인다 그래서 익사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걔들은 상관일 수는 있지만은 인과는 아니다 이거죠. 날씨가 더워서 수영을 많이 하러 가서 익사자가 많은 것뿐이지 아이스크림이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인과관계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물론 이거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상관관계는 있다 이거죠. 상관관계 보이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되려면 요거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익사자 동시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막 잘 팔리기 시작하네? 그럼 익사자가 그 그래프가 따라간다. 이렇게 시차를 약간 두고 이제 선호성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동시에 이게 익사자 숫자랑 이게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동시라면은 얘들은 인과관계가 아닌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허위 관계라는 게 딴 사람들이 막 연구한 거에도 이제 그런 인과관계 같은 게 좀 보여야 된다. 혼자만 이제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해서